김정은이 어제 베트남을 랑둥역인가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차로 하노이까지 간대요. 자, 지금 미북 회담을 보도하고 바람 잡는다고 한국의 전체 언론이 동원되어서 호들갑을 떨고 있고, 그 미북 회담의 결과로 남북 경협 경제 효과가 수백조다라고 지도 모르는 소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2부에 좀 하고요. 1부에서 미국에서 이 회담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이야기를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이나 상식이 있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이 회담을 마시간 척하는 회담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비핵화하는 척하고 트럼프는 잘 되어가는 척합니다.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기대해봐라. 위대한 회담이 될 것이다. 별의별 소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자, 김정은은 마치 본인이 중요한 결단을 해서 비핵화의 여정에 이번 회담이 첫 출발점이 될 것처럼 바람을 잡고 있고, 그래서 그 영화에 보면 이제 서두에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장도를 향해서 출발하는 장면에서 시작되는 이 장엄한 영화처럼 평양역에서 기차 타고 3,000km를 넘게 달려가지고 베트남까지 오는 쇼를 벌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대통령은 그럼 미국에서 뭐라 하느냐. 잘 됐다라고 이미 회담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미리 단정형처럼 발표를 해버리는 아웃 오브 마인드. 솔직히 말하면 맛이 좀 갔다라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척하는 두 사람과 맛이 좀 간 한 사람이 지금 하노이 회담을 포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썩은 생선을 가지고 싱싱한 것처럼 보이려고 부치를 하고 물감으로 바르고 한다고 썩은 생선에 썩는 내가 감춰지겠습니까? 안 감춰지죠. 무슨 스몰 딜이니 하프 딜이니 빅 딜이니 전부 헛소리고요. 또 여기 회담에서 거대한 합의가 나올 건가? 이미 북한의 핵 리스트가 아니고 제목에 영변의 무슨 핵 시설 폐기, 또 더 나아가서 영변 핵의 사찰, 이런 식으로 영변이 중요한 제목이 돼버린 데부터 맛이 가버린 회담이다라고 보는 것이 정상인 겁니다. 자, 미국의 VOA는 트럼프와 김정은이가 북한이 영변을 비롯한 일부 핵시설에 대한 폐기와 검증을 허용하고 미국이 상응 조치로 평화선언이나 남북 경협을 내줄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국무부의 VOA가 이야기한 게 제일 정확한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 CVID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말을 맨날 합니다. 회담 하루 전 베트남 출발 직전에도 트럼프가 이 매우 위험했던 세계의 한 지역, 즉 북한에 대한 완전한 비핵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The total denuclearization of an area of the world that was very dangerous.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에 완전한 비핵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자,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그는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고, 이번 회담이 기자들 앞에 마지막이 아닐 것이다라는 말까지도 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2차 비핵화 회담이
뭐 완전한 비핵화의 근처에도 못 가는 그런저런 하나마나한 말들을 가지고 적당히 포장하면서 의미 없는 것들을 적당히 던져주고 또 바꾸는 그런 회담이 될 거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기대하지 마시고요. 이제 유의해야 될 일만 남았습니다. 뭘 유의해야 되냐? 미국이 종전선언이나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한다라는 말을 명확한 어조로 김정은에게 약속해 준다면 이것은 주한미군 철수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 사실을 유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완전한 비핵화 대신에 이번 회담에서 영변을 비롯한 북한 내 일부 핵시설 폐쇄, 이거는 전부 지금 쓰고 있거나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시설이 아니라 알려지고 그 다음에 고물이 된 이런 시설을 폐쇄한다라는 거고, 미국은 여기에 대한 상응 조치로 뭔가를 해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이 해줄 뭔가에는 일부 한국의 북한에 대한 지원, 이걸 풀어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금강산이 대표적으로 지금 그 북한에 줄 먹이가 될 거다. 그 다음에 미국은 북한과 평화선언을 하고 그 평화선언이라는 말 속에 종전선언의 내용도 넣고 또 평화협정으로 가는 길도 넣고 해서 애매한 행태로 이 북한과 평화선언을 하고 미국 연락사무소를 북한 평양에 미국 워싱턴에 두기로 했다. 이 정도가 이번에 나올 전부라고 봅니다. 미국은 지난 1월 31일 비건이 스탠포드 대학에서 강연하면서 영변과 그 이상의 시설을 폐기할 뜻을 밝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이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 시설의 폐기와 파괴를 약속했다. 그리고 북한이 더 할 수 있다라는 중요한 말을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남북 이 평양 군사 합의와 평양선언 이후에 미국이 북한을 접촉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나온다는 이야기거나 아니면 6월 12일 싱가포르 회담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북한이 넌저시 암시했다. 그런 이야기겠죠. 자, 영변을 넘어선 시설들은 북한의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의 이 전부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북한이 영변 이외에 얼마나 더 많은 시설의 폐쇄를 약속하고 또 그 폐쇄된 시설을 검증하는 것은 어디까지 할 것인가, 이게 관건인데, 미국은 이렇게 될 때 미북 관계의 개선이나 경제 번영, 종전선언, 평화선언, 인도적 지원 등을 할 거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호 연락사무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고, 앞에서 말했듯이 평화선언에 대해서도 일부 합의를 이뤘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북한이 이제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제재 완화인데, 자, 이 부분을 북한이 계속 찌르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북한이 제재 완화를 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로 보지만은 제재 완화를 세게 찔러서 미국이 제재를 완화해주기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제재 완화는 금강산 정도를 얻어내고 북한은 이걸로는 택도 없다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한편에서 종전선언과 평화선언 행태를 통해 또 한미훈련 중단 이 부분을 통해서 미군의 철수를 사실상으로 가장 방점을 크게 놓고 밀어붙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이 이번에 비핵화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제재를 완화하지 않는다라는 약속을 깨고 남북 경협 사업 일부를 완화할 거다. 그래서 개성공단, 금강산 철도도로 연결 등이 큰 의미에서는 북한의 선물로 주어지고,
아니면 작은 의미에서는 금강산부터 하고 개성과 철도 도로 연결은 하반기 정도로 미루고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문재인은 이미 이 회담을 하기 전에 묻지도 않았는데 북한의 금강산 개성공단 철도 도로 연결은 우리가 다 쏜다고 그렇게 팡파레를 울렸습니다. 그렇게 골든벨을 아무 때나 치고 다니니까 미국에서 아웃 오브 마인드, 맛이 좀 간 이런 사람 취급을 받지요. 일본의 방송들이 문재인을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비핵화로 갈 것이냐? 이번에 2차 회담에서 이런 정도의 합의를 했다면 이것이 비핵화로 가는 길이냐? 자, 그런데 이걸 CIA 분석관인 수미테리 CSIS 선임 연구원은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북한의 풍계리, 동창리, 또 무슨 영변 핵시설 이런 것들이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올리겠지만은 이런 것들은 공동 성명에서 모양만 그럴싸하게 보이는 한마디로 속은 비어있는 포장용 껍데기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북한이 3개 시설, 동창리, 풍계리 그리고 영변 시설 외에 추가 시설을 폐기하는 것은 하지 않을 것이고 이 시설들을 폐기하기까지도 시간을 질질 꺼서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북한의 전략이다. 이 여성분 CIA 분석한 출신인 교포 출신인데요. 아주 이렇게 똑똑합니다. 거의 제가 볼 때 현상을 가장 잘 읽고 있는 전문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조선일보에도 종전선언하면 한국에서 벌어질 일이라는 제목으로 이 수미테리 연구원이 글을 썼습니다. 종전선언은 구속력이 없다 해도 주한미군 주둔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돈을 중요시하는 트럼프 때문에 미군 철수 위험성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성자로서 개혁특한 베트남 길을 북이 핵을 버리고 그 길로 갈까 의문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분은 자신의 칼럼에서 이 월남 전쟁이 미국이 역사에서 가장 실패했고 남북 전쟁 이후에 미국 국민의 의식에 제일 분열적인 사건이었는데 5만 8천 명의 미군이 죽고도 73년 미국은 떠나야 됐고 2년도 안 돼서 월맹은 월남을 공격해서 공산화를 시켰는데 한국의 경우는 이런 이 동서냉전 철의 장벽 대결에서 북의 남침에서도 6.25 때도 살아남았고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를 발전시켰고 그리고 정확하게는 그것이 미군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100% 맞는 이야기죠. 미군이 없었으면 한국은 적화되었습니다. 자, 미군은 53년 휴전 이후에 새로 탄생한 공화국을 북적 공격의 위협으로부터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남았고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큰 교훈을 주는데 트럼프가 지금 대북 외교가 진행되면서 남한을 희생시킬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이분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의미 있는 몇 가지를 얻어내지 못하고 성급하게 종전선언을 하면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한국에서는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평화선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이런 데 대해서 한국 국민들은 대다수가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 방향으로 가는가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당장 강남에 자기 아파트가
20억에서 30억이 되었다, 40억이 되었다, 50억이 되었다는 집착을 합니다. 그런데 남북 간에 이제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평화선언 이런 것들이 남북 간에 미북 간에 자꾸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면 미군의 위치는 점점 줄어들고 또 약해지면서 결국은 미국으로 떠나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될 겁니다. 문 정권이 지금 한국에 있는 미군들을 첫째는 숫자를 줄이고 또 전시작전권도 넘겨받고 그리고 미군과 연합훈련도 하지 않고 지금 성주에 갖다 놓은 사드도 지금 미국이 이제 영구 배치를 원하지 않는 쪽으로 지금 환경영향평가의 서류도 내지 않고 있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보편화되고 남북 군사 합의가 이렇게 실천이 되면서 정찰도 못하고 훈련도 못하고 이제 이렇게 되면 주한미군은 훈련하지 않는 군대가 여기에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은 참모 정보 기능만 남기고 상당수가 이제 후퇴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후퇴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되면 주한미군 다수가 본토나 일본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겠지요.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제가 하나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 빌딩 값이나 아파트 값이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당신들이 투자해 놓은 주식이나 펀드의 가격이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시냐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지배적인 여론은 상류층에서 퍼뜨리면 그것이 지배적인 여론이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상류층이 문정권이 끌고 가고 있는 한미 동맹 해체, 안보 해체에 대해서 다들 그렇게 함에도 내 집값은 올라가고 내 금융상품값은 올라가고 내 자식은 대대로 상류층 신분을 세습하면서 잘 살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일에 대해서 강 건너 불 보듯이 지켜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로 수백 조짜리 경협의 성과가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거라고 정신이 나가버린 겁니까?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대한민국의 지식층이 다 미쳤거나 비겁하거나 돌았거나 맛이 갔거나 이 중에 하나입니다. 청와대에 앉아있는 저 사람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럼 미국에서 아웃 오브 마인드라는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소한 의미 있는 비핵화가 되지 않고 종전선언이 되고 평화가 운운될 때 그 평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 사람이 한국 사람입니까? 사실상 한국계 미국인이죠. 미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라보는 시각을 한번 보십시오. 김정은은 자신이 비핵화를 이렇게 향한 믿을 수 있고 또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미국이 한국에 전쟁이 끝났다고 선언을 해주길 바란다. 그러니까 김정은은 비핵화 조치를 하기 전에 미국이 먼저 종전선언을 해버리는 것이 가장 원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 선언은 상징적이고 구속력이 없어서 말뿐이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거 100번이라도 해주지 돈 안 드는 거 뭐가 문제냐. 또 전쟁 상태가 전쟁이 끝났다고 말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뭐가 나쁘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종북들 친북들이 제 댓글 다는데 보면 이런 소리 숱하게 해요. 너는 전쟁을 원하는 놈이냐? 평화가 싫은 놈이냐? 지랄하고 자빠졌네. 아우 진짜. 전 그런 놈들 볼 때마다요. 정말로 혹시 우리가 운이 좋아서 다시 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전부 색칠로 해서 공개적으로 의사를 묻고요. 저기 북한으로 보내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한민국은요, 솔직히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민주적으로 이미 북한의 침투가 너무 심한 상태에서 물이 들은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북한에 물든 사람들은 이념적으로 확고해서 문재인 한번 보십시오. 확고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더 이상 공존해 갈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은 좀 생각을 해가지고요. 결정적일 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전선언이
한마디로 아무것도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구속력도 없어서 미국에는 해가 없다. 이렇게 하겠지만은 남한의 주둔 중인 주한미군에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요. 또 만약에 잘못 다뤄진다면 종전선언은 결국은 북한과 중국이 유엔사 해체와 미군 철수를 이렇게 요구하도록 하는 그 문을 열어주는 꼴이 된다는 겁니다. 종전선언에서 시작해서 평화협정으로 가는 길은 아주 미끄러운 비탈길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한국에서 전쟁이 끝났다고 한번 선언을 하면 그 다음에는 그걸 무효화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겁니다. 무효가 안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미국이 북한이 다시 도발을 하고 만약에 이 지금 비핵화 길을 어기고 또 공포로 나오게 되면 그때는 미국이 북한을 친다라거나 폭격한다거나 이런 부분도 훨씬 어려워져서 이제는 선전포고를 해야 될 부분이 먼저 발생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휴전을 어기는 것과 전쟁을 다시 시작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로라도 선언을 하고 했다면 모든 당사자가 참여해서 맺은 협정이 아니더라도 그것은 매우 논리적으로 코너에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후에 전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전쟁이 끝났다. 그리고 또 트럼프가 김정은과 이번에 평화선언까지 했다. 평화조약이 아니더라도. 그러면 평화로운 상태인데 28,000명의 미군이 한국민의 의사를 반한 채 왜 있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기 시작할 거고 남한 사회에는 종전선언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주한미군은 이제는 떠나라는 이야기가 한국의 자생적 친북 종북 세력들에 의해서 무수하게 이제 그것이 공개적인 담론으로 전개될 거고 광화문에서도 요구될 거라는 겁니다. 종전선언이 되면 당장 사드부터 빼라고 하면서 미국의 지금 전략자산이라고 하는 괜찮은 무기는 아예 이제 한국 땅에서는 다 사라져라 할 거고 아마 이자들은 곳곳에 있는 미국의 이 전투기들도 이제는 다 빼라고 이야기할 거고 미군은 그야말로 상징적으로 한국에 주둔해라고 요구하고 나설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이제는 보편화되어 가면 또 조작된 여론이 국민 다수가 이제는 평화의 시대가 왔고 평화협정을 곧 맺으려 하기 때문에 미군이 좀 떠나도 된다고 생각한다라는 여론이 높다라고 또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살금살금 야금야금 잡아먹는 겁니다. 월맹이 월남을 삼킬 때 그런 식으로 야금야금 삼겼잖아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소모적으로 미군을 이렇게 사망케 했어요. 자, 구정공세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미군 또 수천 명이 또 죽었습니다. 그래서 대량으로 곳곳에서 미군들이 뭐 500명이 죽었다, 1000명이 죽었다 이렇게 되면서 미국 내에서는 자기 일이 아닌데 아무런 이득이 없는 나라에 가서 미군이 저렇게 죽어서 돌아오는 부분 또 그 전쟁을 치른다고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염증을 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월맹은 시간과의 싸움을 가지고 결국 미군을 소모시키는 전략으로 갔고 그 미군의 소모는 미국 내에서 반전 분위기를 가져와서 그래서 미국 내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더 이상 우리가 월남을 지킬 필요나 이유가 없다라고 갔고 그래서 거기에 발을 빼기 위한 명분으로 결국 평화협정을 계기로 발을 빼버린 겁니다. 우리도 종전선언이 되면 이제는 미군이 68년에 구정공세 이후에 이제 구정공세가 끝나고 미국이 이겼는데 미국 내부에서는 반전 분위기가 확 달아올랐고 그래서 69년부터 평화협정을 이렇게 회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회담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미군은 숫자를 줄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월남의 단계에서 봤을 때 지금 김정은과 트럼프의 회담은 구정공세 수준이라고 봐야 되고, 이 회담에서 나온 결과가 결국 종전선언이 나오게 된다면 그 이후는 한국이 월남으로 보자면 1969년 수준에 가 있다. 75년에 망했잖아요. 73년에 1월 달에 평화 조약이 맺어졌고요.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 69년쯤에 가 있다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73년까지의 사이에 미군이 점점 줄었어요. 그래서 73년에는 미군이 불과 한 3, 4만 명밖에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73년 전에요. 72년쯤 오게 되면.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한 2만 명까지 줄어들어 버려요. 그래서 미군이 실질적으로 71년도쯤 접어들면 전쟁에 나서지 않고 고문단 등을 통해 가지고 뒤에서 서포트를 하고 그 지원 병력으로 있지, 실질 전쟁은 그때는 월남군이 다 치르는 쪽으로 만들면서 발을 빼가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종전선언이 생기고 계속 미, 북 간의 지리한 비핵화 협정들이 계속되는 단계에서 미군은 이제 1, 2년 내에 숫자를 줄여갈 거고, 그 이제 계기가 되는 것이 훈련을 하지 않는다라는 걸 그 계기로 삼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미군 철수의 위험성은 트럼프라는 또라이가 지금 대통령에 앉아서 지금 주한미군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나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거고, 결국은 한국인 같은 외국인이 미국에 세금 내는 국민들을 뜯어먹고 산다라고 보는 자기 생각을 지금 와서 바꿀 리 없고, 이것은 점점 심화될 거예요. 그리고 미국인 다수도 또 여기에 공감도 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이 주한미군의 존재가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또 변하고 있는데, 자, 이걸 이제 1년짜리로 만들었잖아요. 수미테리 씨도 지적해요. 제가 했던 말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올 9월 되면 또 협상해야 돼요. 자, 문재인이 5년짜리를 1년으로 바꾸자는 트럼프의 제안에 동의를 한 것은 이젠 주한미군이 점점 줄어들 거니까 줄어들 때마다 이제 애를 미겨서, 분담금 협상 애를 미겨서 트럼프가 점점 더 숫자를 줄이기를 바라는 그런 의도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매년 1년마다 해서 주한미군을 철수할 거냐 올려줄 거냐를 선택해라고 이걸 던졌는데, 문재인은 1년마다 하니 오히려 잘 됐다. 그걸 가지고 돈을 안 올려주고 애를 할 때마다 미기면 주한미군 숫자가 점점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종전선언에 합의하면 어떻게든 언젠가는 비핵화를 하겠다는 북한의 막연한 희망, 약속. 결국 그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저기 오버 더 레인보우 무지개 너머 파랑새가 있다라는 황당한 이야기하고 똑같은 말인 겁니다. 그걸 믿고 결국은 주한미군을 서서히 내쫓는 일에 합의가 시작되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2부에서의 미북 정상회담은 결국 하는 척할 뿐인 회담이고, 그 결과는 주한미군의 존재가 위태로울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질 우려가 매우 높은 회담이다 라는 겁니다.